제가 자칭 프로 엔잡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다 저는 프로 같은 마음, 전문성 있게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메이를 진행하면서요, 3% 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뉴핀 3%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뉴핀 3% 하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돈을 받죠. 프로웨어 아니에요? 전문성도 프로처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3%도. 그쵸.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아메이 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프로처럼 아메이를 한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아세요? 네,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대학원 소속으로 있고요. 제가 또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협회에도 이사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해 지금 이곳에 처음 오는 거였잖아요. 진짜 김창훈 리더님 정말 엄청난 전설이신데 연락을 받고 창원으로 처음 떠나는 마음에서 저는 새해 진짜 이런 마음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 하면 기대, 새로움, 희망 이 안에 대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막 새해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슬픔 막 이런 거 있는 분 계세요? 새해가 되자마자? 없죠. 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이곳에 딱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계시더라고요.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새해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새해. 그리고 새로운 내 인생이 펼쳐질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네. 희망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어, 근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좀 눈에 띄어서 네, 인사 한번 하고 네. 너무 반갑네요. 원래 서울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갑자기 비전이 막 느껴지는 네. 평균 연령 갑자기 떨어뜨려 준 네. 너무 반갑네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항상 와서 저한테 인사도 해주고 너무 반갑게 맞아서 제가 더 고마웠던 네, 분이십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딱 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창은 리더님이 연락을 딱 주셨는데 이 생각으로 그냥 제 머릿속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칭찬을 했으니까 말해 주셔야 돼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괜히 칭찬한 건 아니죠? 네. 큰 소리로 한번. 왜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인사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이거 읽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소리 가능할까요? 네. 아, 네. 큰 소리로. 왜? 앞에가 시자로 시작하는데 좀 쌍시옷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 생각은요, 저는, 어, 리더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발.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냐면, 이뭔 개소리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일이 처음으로 시작됨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음.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가 이 단어를 보여드렸을 때 이 전체 분위기 어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오자마자 욕을 하네.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았어요? 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를 읽기가. 저는 딱 이 생각이요.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실 저는 다른 의미의 아메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또 다른 의미를 또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좋은 의미의 아메이였어요. 저에게 아메이를 주신 분도 저한테 그런 느낌이셨겠죠. 음. 저는 아메이를 전할 때 희망 같은 아메이를 전한 거예요. 새로운 어떤 플랜의 아메이를 전한 거예요. 그런 아메이를 전했는데 듣는 분은 어때요?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마라는 마음을 저한테 일단 가지면서 나한테 왜 그래? 어떤 분들은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정색이에요. 정색하시는 분이 더 무서워요. 반응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색하시면 제가 그 다음 말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요. 다음에 찾아갈 때 고민이 더 되더라고요. 어. 뭔가 딱 이런 단어와 아메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새해에는 이 단어를 당당하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이제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헬스장 풍경을 제가 캡처를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12월 31일 날 헬스장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요. 다 운동하러 와요. 다 와요. 등록하러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기가 막히게 이벤트도 많이 해요. 어, 운동하라고. 가격도 싸져요. 그쵸? 그럼 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 욕구가 같이 생기죠. 어, 제가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셨거나 뭐 교회에서 송구영 씨 예배를 들으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을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를. 나 한 해의 마무리,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 맞이했다. 손 한번. 어, 그냥 주무신 분도 꽤 계시네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러면서 주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마무리를 저는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 근데 대부분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새해가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소리가 뭐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치는 그 종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월 1일 날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12월 31일까지 바꿔 놨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1월 1일에 짠 하고 새롭게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까지 무언가를 바꿔 놨어야 해요. 12월 31일은요, 우리 아메이 리더님들한테는 마지막 말일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1월 1일에 뉴핀으로 출발을 하려면 31일까지 무언가 바꿔놨어야 했습니다. 그쵸? 바꿔놓으신 분들은요, 1월 1일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이 되신 분들이죠. 뉴핀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결과를 만드셨으니까. 어. 진짜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엇이 안 바뀌었어요?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눈 떴더니 남편이 똑같이 자고 있더래요. 저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편을 바꿔놓을 순 없지만 네, 우리는 그냥 바뀌지 않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것을 바꿔놓을 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쵸? 1월 1일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짰어요. 어떤 계획? 제 계획표 1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12월 31일이죠. 2024년 12월 31일에 절대 후회하지 않기를 1번으로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머지 계획을 적었어요. 물론 후회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제 계획에는요. 후회하지 않을 계획을 짠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도 적은 거예요. 음. 이곳에 계신 분들도요. 말일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일에 무언가를 딱 만들어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말 이루어진 1일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 매달을 도전하는 리더님들이시잖아요. 그 매달 매달을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해서 매월 1일을 행복하게 한번 맞이하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1일이 행복한 옆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매월 1일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 드림데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꿈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기 예쁜 분들이 많으면 제가 이게 기침 알러지가 좀 있어요. 예쁜 사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기침이 좀 나네요. 좀 이렇게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좀 많이 숙여주세요. 네. 지금 안 숙여도 되는 분들이 숙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는 꿈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려요. 특히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냐면요. 그래 해봐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 해봐봐. 될 것 같아. 막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걸 말씀드려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내야지. 이런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말로 다 하신 거예요. 말로. 말로 다 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도전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스폰서님이 또 내 파트너가 나를 너무 편하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손을 안 대도 뭔가 할 수 있게 자꾸 뭔가 그냥 먼저 해준다면 내가 간절함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세요. 항상 뭔가 외치는 시간 결단을 하게 되면 다 이러십니다. 야, 고SP 하십니다. 내려가서 고SP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하세요. 그냥 입에 붙은 거예요. 고SP. 어떤 분들은 진짜 5년째 여행 포스터만 계속 바꾸고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그쵸?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목표 설정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냐면요. 철저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만 있는 거예요. 목표만 있고 사이에 들어 있는 계획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까지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목표 설정까지 가는 과정을 계단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계단. 어떤 분들은 목표가 높다 보면 뭐 10층짜리 계단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고 목표가 좀 낮은 분이라면 1층만 올라가도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계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층이든. 한 칸짜리 계단은 없습니다. 그 한 칸짜리 계단은 계단이 아니죠. 절벽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했다면 촘촘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음. 제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을 뭐 좋아하는 편이지만 책을 읽어도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샀는데 책꽂이에서 처음 발견한 책 있잖아요. 처음 발견해서 읽었는데 줄이 쳐져 있어. 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 있지 않으세요? 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책이. 저는 아는 거에서 끝났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책을 읽고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심지어 어떤 책들은 다 아는 얘기 써놨네 하고 덮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일단 제가 읽으면서 5문장을 메모합니다. 책 전체를 읽고 5문장이 메모가 될 수도 있고요. 한 10장을 읽었는데 5문장이 메모될 수가 있어요. 5문장까지 그냥 가요, 일단. 일단 가요. 그다음 그 5문장을 제 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적용을 하고 그 5문장이 있는 것도 말을 자꾸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뭐 토론도 나눠볼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전 책을 그렇게 읽어 나가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지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5문장은 남아 있는 거예요. 어. 끝까지 읽고 다시 한번 추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그 책을 만났을 때는요. 읽다 보면 내가 전에 적었던 5문장 말고 다른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미팅을 통해서 진짜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 많은 정보가 실제로 내 생활에 쓰고 있는 정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아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실 저는 2세로 이제 아메이를 접한 사람입니다. 뭐 여기도 2세가 지금 와 계시지만 제가 다들 뭐 누군가는 2세시잖아요. 누군가는 2세시지만 아메이 2세 좀 다른 의미거든요. 네. 아직 고개를 안 숙여주신 분 계셔가지고 기침이 나오네요. 네. 네, 누군가에는 어떻게 보면 2세로서의 어떤 책임과 뭐 그런 부담감을 아메이 리더들의 자녀들은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뭔가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부담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저는 그냥 엄마가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좀 불편했어요. 아, 그냥 불편했어요. 불편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희 집이 사라졌어요. 아메이를 시작하고. 아, 이게 아니에요. 집이 진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무나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그냥 다 들어와요.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비밀번호를 다 알고 계세요. 남자아이들이 집에서 뭐 옷을 다 갖춰 입고 살지 않아요. 팬티바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뭐 부엌도 갔다가 하는데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으로.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모르는 그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불편해요, 집이 일단. 어, 그냥 불편한 집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뭐 마음껏 쓰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에 오셔서 그냥 TV를 보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 그런 분도 계세요. 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엄마랑 상담거리가 있어서 왔다 가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엄마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아니죠.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이 그때가 IMF 혹시 아세요? IMF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제 위기일 때였어요. 근데 IMF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예전 MBC 기사인데 국가 부도를 인정했다. 한 기업이 부도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국가가 부도를 인정했다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갑자기 어머니가 아메이를 하시겠다고. 저 아메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불편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 다른 사람들은 나 학교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시겠대.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제가 요즘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OECD에서 한국 잠재 성장률을 사상 첫 2% 아래로 이제 전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현재 경계 침체기 맞다. 일본식 장기 저성장에 빠질 우려도 있다. 저는 IMF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IMF 때는요, 국가 부도를 인정했어요. 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다가 그 거품에 빠졌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장 가능성이 낮은,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기가 저는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 여기 보니까 최소 생계비 외에는 빚만 갚아요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취업 출산 포기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진짜 포기의 시대예요. 요즘에는요 취업 준비하다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취업 준비도 포기한대요. 저 이 단어가 더 무서웠습니다. 860만 은퇴 쓰나미. 어, 여기 60년대생 혹시 계신가요? 60년대생들이 온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60년대생의 뭐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누군가는 갑자기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요. 준비했다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또 젊어도 언젠간 저 시대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저는 이세로 이제 아메를 접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전이죠.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홈미팅을 하신다고 합니다. 홈미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미팅이잖아요. 미팅이라고 하면 저희 세대 어릴 때는 이제 지금 말고요. 어릴 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소지품도 집어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미팅이잖아요. 집에서 미팅을 한다고. 물론 약간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홈미팅을 할 때 한 세 분이 모이시더라고요. 세 분이 모여서 치약을 막 짜서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그러고 비빔국수를 먹고 가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방에서 미팅 끝났으니까 나와도 된대요. 미팅이라고 그게?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세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구두약을 막 발라요. 그런데 또 깔깔대고 막 하는 막 너무 떠드는데 심지어 그 미팅 중에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에서. 자기들은 떠들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해라. 그러면 미팅 끝났으니까 또 나와라. 뭐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주. 이게 미팅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제 방 앞에까지 거실에 사람들이 쫙 앉는 거예요. 한 60명 정도가 제 방문 앞에까지 다 차는 거예요. 신발이 전실을 넘어서서 아파트 전실을 넘어서서 계단을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제 신발이 어디나 찾을 수가 없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밟고 집에 들어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 신발 밟힌다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미팅이. 너무 신기했어요. 또 하나는 엄마는 부재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부재중이셨어요.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서.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니까 안 계신 엄마. 더 중요한 건요. 계셔도 안 계셔요. 계셔도 안 계셔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들고 들어가세요. 어. 좀 이따 얘기하자 하고서 3시간이 흘러서 밖으로 나오세요. 그럼 저도 뭔가 할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고 어머니도 뭐 제가 했던 얘기를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냥 부재중처럼 지내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군 제대하는 날도 부모님께서 리더십 세미나 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홀로 있었습니다. 네, 되게 안타까워 보이죠. 저희가 이게
리더십 세미나 같은 데 가시면 사실 먹는 게 뭐 남자애들이 뭐 챙겨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돈도 이제 떨어지니까. 줬던 돈도 뭐 쓰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집에 있던 밥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남은 돈 2만 원을 들고 저희 집 옆에 있는 예식장을 찾아갑니다. 그 봉투에 2만 원을 넣고 내면서 식권 2장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와요. 그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리더십 가셨을 때 마지막 끼니였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 그런 기질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애들 밥 못 먹는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먹어요. 다 챙겨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큽니다. 네. 어쨌든 항상 부재중인 그런 부모님. 음. 그리고 금기어가 있었어요. 금기어가 뭐였냐면 엄마 아퍼가 금기였어요.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손이 이만큼씩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화면이네. 이만큼 올라온다고요. 이만큼이 올라옵니다. 어. 기침하는 순간 뭐가 올라와요. 근데 체했는데 왜 올라오냐고요. 체했는데. 체했는데 뭘 먹어야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네. 제가 이게 먹다 먹다가 진짜 오메가3가 콧구멍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아봤어요. 오메가3 왜 이렇게 커요? 어. 지금은 뭐 쉽게 먹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금기어를 통해서 많이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들면서 건강 검진을 하는데 제 또래보다 심혈관 질환 나이가 10살 어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는 뭐 제가 뭔가 몸 관리를 했다라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금기어를 통해서 좋은 걸 먹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쌓여온 거죠. 쌓여온 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까지는 제가 이 좋은 걸 먹으면서 잘 뭔가 몸 관리가 되어 왔다. 왜냐면 제 친구도 지금 벌써 뭐 혈압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뭐 당뇨가 있다거나.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건강 관리가 이걸 통해서 되어 온 거예요. 주식인데 이게 주식이 그 우리가 사는 사고 파는 그 주식 아닙니다. 먹는 거. 매일 먹는 주식.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그 동물 그림이 있는 오동통한 라면 있잖아요. 그걸 먹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되게 소박하죠, 꿈이. 저희 집에는 항상 뉴트리 라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쫄깃쫄깃 오동통한 그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가끔 제가 그 라면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몰래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나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닐봉지를 집에다 절대 못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왜 그게 방해를 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 항상 홈미팅이 있었잖아요. 다른 리더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은 리더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 다른 리더들이 봤을 때 엄마가 리더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다음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어느 날 이게 짜파구리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짜파구리 유행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짜파구리가 유행이래요. 딱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뉴트리 짜장하고 뉴트리 라면을 싸가지고 보셔서 이걸로 하면 된다고. 맛이 완전 다른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 진짜 아메 제품을 너무 사랑하시고 애용하셨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홈미팅에 오던 그때 그 이모들 맨날 깔깔거리고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면서 자기들은 큰 목소리로 떠들던 그분들.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거든요. 그게 시간이 20년 이상 이렇게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이모들이 다 에메랄드 이상이 되어 계신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이 훨씬 많고. 어, 굉장한 비전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때 그 리더님들이 아니라 그때 그 이모들, 그냥 엄마 주변에 있던 그 이모들, 미팅이라고 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접혀 계시던 그 이모들, 그 이모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를 지켰더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 저한테는 비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때 그 이모들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어. 그 이후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켰더니 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다라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세로서 나이가 이제 됐을 때 가입이 되어졌어요. 혹시 가입을 하셨나요? 저는 가입을 하셨잖아요. 저는 되어졌다고요. 나이가 되니까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번호를 몰랐으니까. 근데 제 번호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번호는 뭐건데 들리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서 가끔 이제 저한테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항상 얘기하세요. 그 밑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뭐 이렇게 누가 있어요? 그 이모들 있는 건데. 어, 저는 전혀 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가입이 되어 있다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 지나갔죠. 그러고서 이제 첫 미팅에 제가 초청을 받습니다. 첫 미팅이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저녁 먹자 해가지고 신나서 나갔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이제 운영하시던 교육장이 저희 집 앞이었어요. 그럼 이제 집 앞에 나가 밥 먹으러 나가는데 옷 다 갖춰 입고 나가나요?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도착했는데 저만 바지에 삼선이 있는 거예요. 옷 다 이렇게 막 갖춰 입고 오셨는데 바지에 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심지어 밥이 없어요. 도착했는데 자리가 저는 딱 이 자리였어요. 가운데 요 끝에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팅을 들었어요. 아는 삼촌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미팅이 딱 끝났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딱 마지막에 뭐 강의 다 들었잖아요. 듣고 처음 든 생각. 밥은 언제 먹지? 이거였어요. 밥은 언제 먹지? 미팅을 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그쵸? 제가 이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첫 미팅.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만 보면요. 잘했대요. 저 밥 언제 먹지만 생각하고 나가는데 저한테 악수를 막 청하시면서 비전이 느껴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느껴진다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픈 건데. 어, 비전이 느껴진다. 와, 대단하다. 잘했다. 어떤 분은 네가 용이냐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이에 그냥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칭찬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비전이 있어서 비전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비전을 심어 준 거였더라고요. 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안 하더라도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았겠죠. 지내오면서 그냥 계속 받았겠죠. 물론 그분들을 그 다음에 제가 미팅장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다 리더십 세미나에서 이제 자녀로 따라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랬어요. 어, 자녀로 따라다니면서.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와이프를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시키잖아요. 인사를 딱 시키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어때요? 라고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제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소개를 저도 시켰으니까 어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아메이 잘하게 생겼대. 뭐 다른 걸 안 보고 아메이 잘하게 생겼다는 게 평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런 평가 기준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했죠. 어. 근데 어쨌든 어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장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는데 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봐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따라가더라고요.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하고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한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드러내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뭐 엄마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 근데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뭔가 궁금했대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일반적이진 않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했을 때 네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팅장에 딱 둘이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어우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제가 처음에 밥 먹자고 했을 때 왔던 그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로서도 이제 결혼을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엔잡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시간이 없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음. 그러면서 이 교육장에 와서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의 수입의 속성과 나의 수입의 속성이 좀 달랐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임시 수입이었다. 이 모든 게 나에겐 임시 수입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이제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시작을 딱 했는데 저희 강의 나가면서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강하게 됐습니다. 임명됐습니다. 딱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음 이렇게 축하회가 없어요. 축하회가 없이 그래도 아메이 알아봐. 항상 너 그거 임시 수입이야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어, 축하는커녕 임시 수입이라고 뭔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긴 했어요. 수입의 속성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수익 구조를 딱 들었는데 제 밑에 돌아보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한 세네 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사이드 400만 하면 나 SP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이제 붙으면서 사이드 400은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딱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딱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 딱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딱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탈퇴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탈퇴하자. 비전을 느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데 탈퇴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획 속에 한내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사이즈 400을 잘 맞추면 누구누구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 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구나. 내 삶에 부모님 혜택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번개가 치고 막 눈물이 쏟아질 그런 느낌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탈퇴를 기다리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클릭 소리가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던지. 그 마음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비전이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전 보이세요? 화살표가 더 크죠? 어, 네가 본 비전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 두 마디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 교훈이 뭐였냐면 0PB에서 1000만 PB를 만들어 보지 않은 리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PB에서 시작해 보지 않았고 0PB에서 1000만 PB를 스스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은 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말에 지금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요 0PB에서 1000만 PB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1000만 PB도 내가 도전을 같이 해주는 일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해봤어야 그분의 마음을 공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은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감은 머리에서 그 상황을 이해했다고 해서 공감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감은 내가 진짜 해본 그 찐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감이에요. 저의 입장에선 딱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전 지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조이 가서 제가 장례에 가서 조문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위로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느꼈는데 제 두 부모님들이 떠나셨잖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에서는 내가 그동안 그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음.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요. 0PB에서 3%를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3%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한 발 한 발 가본 사람만이 그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훈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너를 스폰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메이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일인데 너와 그 사람들은 지금 친구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클릭을 하셨습니다. 탈퇴가 되었어요. 음. 저의 비전도 많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3%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3%는 제품 바꿔 쓰면 된대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바꿔 쓸 제품이 없어요. 집에 이미 다 있어요. 바꿔 쓸 제품. 심지어 왜 이렇게 오래 써요, 다. 닳질 않아요. 그 바꿔 쓸 제품이 없으니까 3%가 제일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나가면서 교육장 끝나면서 와이프랑 둘이 나가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3%를 못 하는 걸까? 이러면서 나가요, 문 밖을.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는 집이었는데 이 반 너머는 아메이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3%를 도전할 수 있게 제품이 떨어져서 제품을 바꿔 쓰니까 3%가 되더라고요. 아, 제품을 바꿔 쓰는 일이구나. 아메이는 제품을 바꿔 쓰는 일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제품을 바꿔 쓰는 사람들을 모으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3%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12%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2%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진짜 열심히. 저희는 결혼하고 했잖아요. 결혼하고서 저희가 집에 그냥 잘 안 붙어 있을 정도로 밖에서 그냥 아메이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 저희 일이 있는데 제 일 다 하면서 저 엔잡러였잖아요. 그 일 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아메이 사업을 했어요.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신혼인데 저희가 언제 만났냐면 새벽 2시 정도에 돼야 이제 밤에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다 갔자 나가면. 그냥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12% 정말 어렵게 갔겠죠. 랠리를 한다고 해서 12% 올라가서 스피치를 갑자기 시켜주시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12%인데. 하면서 진짜 막 가슴 벅차고 막 이렇게 울컥한 마음으로 스피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진짜 어렵게 온 12%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12% 계시죠? 그 12%가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저희 뒤에 무대 뒤에서 그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랩업 스피치 마무리 스피치를 하시는 날이어가지고 마무리 스피치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저 뒤에 아들 며느리가 다음 달에 SP 간답니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한 400명이 막 박수를 막 쳐주고 막 하이파이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해주고 막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다음부터 하셨던 스피치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죠, 그러니까. 딱 나오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어차피 뱉으신 말을 거짓말로 만들지 말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거짓말이 되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을 그냥 무조건 도전합니다. 12%할 때도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SP를 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들을 만나는데 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진짜 어렵고 힘들게 왔던 것 같아요. 거절을 진짜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모르겠어요. 거절을. 12% 받을 때보다 거절 훨씬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진짜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이스프링이 뭔지 모르고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SP가 되는데 저희가 SP를 도전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확신이 담겨야 상대방은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궁서체로 적었어요. 아메이 하면서 저는 확신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신이 중요하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실 분 계세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성공에 정말 비전이 된다라고 나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를 확신 있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SP가 됩니다. 너무 좋았죠. SP가 되고 진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SP가 되고 나니까 그 해에 한국 아메이에서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기획했어요. 근데 그거는 가족 여행이 아니래요. 리더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SP가 9월 1일에 됐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여행은 천만만에서는 갈 수 없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해야 할 분량을 평균치를 또 막 나눠봐요. 점수를 이제 제 원하는 목표치를 정하는 거죠. 당연히 10월 달에 1,000만 어렵게 했어요. 점수가 또 안 된 거죠.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합니다. 점수치를 다시 계산해서 평균을 다시 나눕니다. 그럼 또 도전은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계속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계단이 촘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계단이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을 겸해서 계속 한 거예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행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미팅 끝나고 첫날 미팅 끝나고 제 마지막 감동은 뭐였어요? 밥 언제 먹지? 감동이었어요. 저는 리더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저조차도 제가 리더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는 찾아내는 게 아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미 리더님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리더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 내 첫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육장 첫날 우와 막 나 리더로 준비가 다 돼서 왔다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곳에 오면서 돌이켜 보면 나 진짜 리더 됐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와 함께 아메이를 열심히 하실 또 이거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신 그분들을 리더로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리더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지인들이 리더가 되어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모여다 보니까 천만 가다가 어느 날 내 파트너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독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GP가 되고 PT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사이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도전이 또 천만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 제가 루비도 되고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을 리더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음, 나와 같이 이 비즈니스를 전개할 리더를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으로 바꿨더니 자연스럽게 볼륨도 커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메이가 다른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아메이가 다른 일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메이는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에요. 아메이 딱 오실 때 좀 신기한 일이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많이 찾고 계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내가 지금 시작하면 내가 처음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것도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어, 많이 퍼지지 않으면서 비전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찾잖아요. 어, 저는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아메이를 잘 모릅니다. 어, 아메이는요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확신 있게 전하시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파운더스 플래티늄 루비가 되면서 크루즈 여행에 갑니다. 자력으로 가는 여행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제가 이뤘다라는 성취감도 굉장히 컸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다음 단계도 도전할 수 있겠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취가 내 파트너의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은데 한국 아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이제 지휘 승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매월 14일이 되면 저는 보너스를 두 번 받아요. 괜찮죠? 뭐 두 번 받으시는 분도 좀 많으신가 봐요, 여기. 네. 근데 어쨌든 두 번 보너스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연말 보너스도 두 번을 받고 있어요. 괜찮죠? 연말 보너스는 좀 단위가 커지니까 좋아하시네요. 월 보너스보다. 네. 연말 보너스를 두 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메이를 그래서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딱 이어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의 파트너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옆에 사이드 형제 레그 리더님들이셨던 거예요. 이 형제 파트너 같은 분들. 제 사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 음, 그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과의 그 끈끈함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과 친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만큼 그분들을 내가 잘 알고 그분들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땅끝도 갔다 오고
진짜 저 밑에 땅끝 마을, 뭐 목포, 광주, 전주, 뭐 천안, 뭐 이런 데 막 서울, 경기권 막 이런 데 돌고 진짜 다 갔다 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분들의 상황을 들었어요. 상황을. 이제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막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게 더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나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 분 한 분 저희한테 스폰서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냥 형제 레그 리더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스폰서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희가 그 말을 듣겠다고 출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들의 상황을 저희가 공감해드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궁리했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드렸냐면 저는 리더님들의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는 리더님들의 동역자이고 싶고요. 좋은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함께 도전을 했어요. 어, 아까 리더가 도전을 해야 파트너도 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겠다고 외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어받고 첫 번째 했던 미팅이 뭐였냐면 제가 만든 미팅인데 한 분 한 분한테 이름을 써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초대장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저희가 미팅의 주제를 적어서 보냈는데 미팅 주제가 묵은지 프로젝트였어요. 느낌 오시죠?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뭔가 지치고 힘들었던 분들을 제가 쏙쏙 골라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초대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받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이죠. 아는 분들이고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드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험. 그런데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거를 아메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막 양식도 만들어서 계획도 적게 해보고 한 분 한 분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 나중에 그게 2주, 3주 지나니까 막 이렇게 말이 열리신 거예요. 막 방언 터지지, 막 터진 거예요.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도전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함께 도전했더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때 더 감동적인 건 저희가 핀업을 했던 것보다 함께 성장한 이야기였어요.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에메랄드가 되셨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시고 여행을 이번에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고 어.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코로나 때 지쳐서 쓰러졌던 분들이 핀이 다시 컴백되고 있는 게 저는 더 기뻤어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셨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셨대요. 어. 함께 하니까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지금 이곳에서도요, 너님들 나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돼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스폰서님 믿고 따라가면 돼. 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 모습이 사실은 저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많은 분들의 어,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행복한 추억을 연결하는 리더라는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공연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진짜 연령대가 뭐 70대도 계세요. 저희 뒤에서 그걸 해주시는 분이.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흘러질 정도로 그 공연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데 진짜 저희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음.
지금 이게 진짜 가족 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많은 분들과 찍은 사진이. 족보 없는 가족 사진. 음. 국제영화제도 이렇게 걸어보고요. 많은 분들이 하이파이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 인정패를 받고 제가 저는 이제 기독교여서 특별히 이런 공간의 의미를 두진 않지만 찾아뵙고 싶었어요. 인정패를 들고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 부모님이 해오셨던 그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일이 맞았어요.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두 분의 생각이 맞았어요. 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꿈을 찾고 희망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쳤던 마음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과 더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음, 진짜 그렇게 되게 하고 싶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멋진 미래가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어,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함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어치부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어치부에도 이렇게 실렸는데 어치부의 주제도 딱 이렇게 작가님이 정해주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해도 좋을 이런 말을 써주더라고요. 꿈과 추억이 연결되는 일. 어떤 직업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메이가 진짜 그 몇 개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정말 내 자녀에게 그냥 직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아메이는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드니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유핀으로 또 떠나왔잖아요. 좋더라고요. 어. 처음에 제가 부모님 이름 대신 바뀌어 있는 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부모님 이름에서 저희 이름으로 바뀐 다이아몬드 여행도 굉장히 뭉클했는데 이제 이름이 딱 바뀌고 정말 제가 뉴핀이 돼서 떠나는 여행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음. 그럼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탔는데 이게 전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기가 아니었는데 기장님이 아메이 가족 여러분 하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 일반 승객이 다 있는데 일반 승객이 다 있는데 아메이 가족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갈 때 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어. 그러면서 막 자부심이 막 이렇게 올라갔죠. 어. 전세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저 골프 되게 못 치는데 골프 뭐 하더라고요. 우리 김장훈 리더님 골프 굉장히 잘 치잖아요. 어. 저는 못 치지만 이렇게 코스를 먹으면서 이렇게 딱 우리 유영주 리더도 저렇게 아메이 잘하게 생긴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네, 이게 잘 찾았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아메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혹시 며느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일단 찾아서 며느리로 들여오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잘 찾으면 됩니다. 어, 도착했더니 저희 이름이 써 있는 이 피켓을 들고 기사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통 여행 가면 어때요? 무슨 투어 해가지고 깃발 이렇게 서 있고 나 나오면 뒤에 줄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 그런데 저희 이름만 딱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시드니 땅에서. 저희는 원래 시드니를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는 어떤 신혼여행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회가 되게 새로웠고 짐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게 다 끌어져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짐 찾을 때가 그냥 제 짐 만지고 다음 짐을 만지는 건 호텔 방 안에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저희 전용 차가 또 나와가지고 이 차로 타고 갑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호텔까지 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저기 와인이 호주의 5대 와인 중에 하나래요. 거기에 각 다이아몬드 이상들의 리더님들 이름을 각인을 해가지고 이 스티커 작업 말고 각인 병에다 각인을 한 거예요. 레이저 각인을 해가지고 하나 다 선물해 준 거예요. 어. 그리고 저 유용주 리더가 그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생일 케이크와 샴페인하고 손편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직원분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진짜 여기 거의 다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안 써봤습니다. 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편지를 보는데.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리더님들하고 같이 갔던 리더님들이 또 따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거기 생일 파티를 또 했어요. 진짜 이 생일 파티를 하는 동안 밖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불꽃놀이 막 하는데 너무 멋있는 생일 파티를 보냈죠. 제가 영준이도 감동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저도 따라 울고 있더라고요. 왜 감동을 받았는지. 네. 제가 이제 핑크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저희 막 상무님이 저한테 제일 잘 선택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핑크가 시드니에 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았고 심지어 이제 이 작가분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그냥 그분들이 찍어준 사진이 다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핑크가 살짝 비치죠? 이거 접니다. 이거 작가분들이 제 뒤에서 언제나 제 뒤에 그 작가분이 계셨다. 라는 거. 진짜 남자들 아메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시드니에서 이 중년 남자들이 이런 사진을 언제 찍어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아메이는요, 남자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업이에요. 진짜로.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사진을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다리 접히는 각도가 나이더라. 그죠? 어. 다리 접힌 순서대로 이분이 제일 연장자셨거든요. 네. 다리 접히는 대로 나이더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점프할 때 자기 다리 무조건 최대한 접을 거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여행지인데 편하게 입을 날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다 차려놔서 저희가 이런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합니다. 들어오는데 진짜 이런 멋진 공간을 반통해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요.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저렇게 예쁜 분들이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 하버브리지랑 오페라 하우스인데 저희가 이 하버브리지를 등반을 했어요. 클라이밍, 하버브리지 클라이밍.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해볼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정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어요. 정상에 올라 사진 찍는데 시드니 전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감동. 이것도 가까워 보이죠, 뭔가 이거 한 거라고 이거 한 거라고요. 개미떼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출발하면 되돌아가는 건 없습니다였어요. 왜냐면 뒤에서 다 올라오니까 내려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메이 리더들이었어. 뒤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정상까지만 외치면서 갔어요. 저희가 다. 진짜 그분이 올라가는 과정이 좀비 같은 모습이었는데 사진은 등반을 즐기시는 분처럼 찍혔어요. 어. 내려와서 뭐 먹지 고민하시는 정도로 행복하게 다녀왔어요. 리더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들이 가니까 이게 응원하는 문화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멋졌어요. 저 골프 잘 못 치지만 그 작가분들이 못 치는데 뒤에서 이렇게 자꾸 뭐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더 안 쳐지는 거예요. 어, 안 봐야지 잘 쳐지는데 옆에서 막 찍고 있고 제가 쳐다보니까 편하게 치는데 더 부담되는 거죠. 더 부담되는. 근데 나중에 사진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저 혼자 제일 잘 쳤어 보니까. 제가 여기서 꼴찌했는데 혼자 제일 기뻐.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결과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냥 행복했다라는 걸로. 저 같은 골린이도 행복하게 하다 올 수 있다. 여기는 이제 블루 마운틴이에요. 블루 마운틴. 그 커피 블루 마운틴 말고 어, 아주 멋진 공간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사랑하는 곳이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남자들은 이제 골프 치는 날 간 거예요. 여성 리더님들이. 진짜 저는 유영주 리더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자기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왔던 그 과정이 다 힐링이 됐대요. 어,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진짜 속이 뻥 뚫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또 품게 됐대요. 그런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잘해요, 열심히. 저희가 이어받으면서 유영주 리더에 항상 고민이 있어요. 밤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 저한테 항상 하신다고 하네요. 사실 되게 존중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하늘에서 진짜 그 두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떠났는데도 두 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워하고 더 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 마음이
남편으로서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2DC 이상 쓰는 라운지였어요. 라운지. 저희가 조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 조식을 몇 번 먹다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2DC 라운지 가서 이제 식사를 저희가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많지 않고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왔다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진짜 이 고층에서 35층이거든요. 35층에서 시드니를 또 내려다보면서 이 식사를 매일 틈나면 가서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도 여기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인데 여기는 시드니 현대미술관이에요. 뭐 사진으로는 보셨겠지만 여기 입구부터도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광경이 이렇게 있었고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런 공간에서 내가 정말 시드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라는 마음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죠, 제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가는 곳곳마다 이런 포토존이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계속 뭐 이런 샴페인 와인잔을 주시는 거예요. 건배만 진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저는. 어, 저는 이 사진이 좀 처음에 이 두 분을 만났을 때 이 핑크 이 두 분이 연어도 아니고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핑크로 된 사람들이 막 화장도 진한데 와서 사진 찍으라고 막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어려워했는데 이때 표정이 제가 좀 약간 긴장을 했어요. 어. 근데 찍고 나니까 이 사진이 인생 사진 같은 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진 찍고 나니까. 시드니에서 제가 이 핑크 언니들과 이 야경을 정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진짜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 연어도 먹고 하니까 이분들 생각나던데. 네. 진짜 저는 너무 이 사진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여행도 다 끝났고 새해가 이렇게 다가와서 1월도 이미 많이 지나갔는데 아직 내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나한테 크리스마스 같은 삶이 선물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매일매일은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으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꿈, 동기부여, 의지 이 세 단어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 그림이 아주 유명 작가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죠. 이 스카치 테이프의 꿈은 영사기예요. 극장에. 어, 모양은 비슷하죠. 누가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물건의 꿈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꿈꾸는 게 과한가? 라고 겸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조건이 됐을 때를 상상하세요. 그 조건을 내가 만들었다고 상상하고 꿈을 꾸셔야 돼요. 왜냐면 그 조건을 만들 거니까. 만들 거니까.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정에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동기부여를 이 미팅장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미팅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더 중요해요. 미팅장을 나가는 순간은 사람이 생각나는데 집에 가 있는 순간 의지가 꺾여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는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의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한번 할 건데요. 2024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024년 정말 잘 되실 거예요 하고 축복 한 번씩 해주세요. 2024년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해주세요. 좀 이렇게 진지하게. 네. 좀 기쁜 마음으로. 네. 네, 네. 어. 좀 억지로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좀 기쁜 마음으로. 네. 여기에 제가 의지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개개인의 의지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 의지를 전달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요. 2024년 저는 더 잘 될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때보다 지금이 더 밝은 느낌이에요. 어,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분이 더 좋아지죠? 네, 모두가 잘 될 거예요. 모두가 잘 되실 거예요. 네, 모두가 잘 되실 거고요. 제가 활용점정은요 마지막 점을 찍는 이야기죠.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장승효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이 없다고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승효가 눈을 그리면 이 용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라는 이야기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놀리니까 그래 그럼 두고 봐 하고 점을 딱 찍었더니 용이 돼서 날아갔더라. 라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눈을 그리면 날아간다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왜 믿지 않았지? 아메이 하면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해주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지? 그 믿음을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야기를 담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속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싶으세요?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싶으시다면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7살이 된 딸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뇌시킨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갈 때도 잘 다녀와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노력하면 이야기를 하면 제 딸이 다 할 수 있다.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거 외치고 유치원 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말해도 따라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노력하면 갑자기 쳐다보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리더님들랑 함께 외치고 싶어요. 제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집중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자, 노력하면, 집중하면, 아메이는 딱 그런 사업이에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집중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믿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 활용점정 다음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네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이에요. 도전해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남들이 도전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축복해주는 모습도 너무 멋진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성장과 내 성취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더 잘 될 거예요 하니까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네바니 시작. 도전하면 내 것, 바라보면 네 것. 도전하실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 사실 도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데 이 도전하는 과정에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움. 당연히 내가 한 발 뛰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기고 해내는 게 도전이에요. 우리 클라이밍을 해요. 한 발 앞으로 가는 게 도전이에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미팅장에 온 게 도전의 성공이었어요. 그렇죠? 안 올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온 내가 대단한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 진짜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더님들의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